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만의 비밀이나 약점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그렇게 강인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꽤나 간단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내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나 돈에 관심이 없어, 명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도 누군가 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냐, 왜 이렇게 막 속물적이냐 라고 얘기하자마자 막 불같이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약점이 돈이나 어떤 뭐 명성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좋은 예시가 이재명 같은 인간이 있죠. 이재명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뭐 바늘을 찔러봐도 막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간이고, 저 인간이 진짜 높은 확률로 소시오패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간인데,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약점이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그 여의도권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재명의 그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리짜이밍이라고 하는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그 리짜이밍에 대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별명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만 특히나 리짜이밍이라고 하는 별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유독 지금 기분이 나빠한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권에 있는데,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리짜이밍 뭐 한 3번 제가 지금 불러드렸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리짜이밍 이렇게 한 7번, 8번, 9번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기분 나빠한다고 하니까. 그만큼이나 이재명의 친중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친중 정치인이다 라고 묶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하고 예민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중국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비해서 소국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중국의 진심이었던 남자가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남자라고 했는데 김정숙까지 얘기했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죠. 문재인과 김정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친중 정치인이다, 친중이다 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프랑스에 방문 중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목적은 간단하죠. 부산 엑스포, 이거를 이제 유치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원래 그 대통령이나 국가의 정상이 직접 가가지고 PT라는 경우가 거의 뭐 없었다라고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가가지고 경쟁 PT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심지어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영어로 그 PT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잘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가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까지 저렇게 하면서 경쟁 PT에 직접 했다라는 거, 이거만큼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허구한 날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가짜뉴스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꼴찌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죠. 뭘 꼴찌를 했다는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 경쟁 PT를 하는 과정에서 지각을 해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의 지금 영상이 계속해가지고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떤 헛소리라는지 일단 한번 들어는 보시죠. 보니까 일단 뭐 사우디에 PT가 끝나고 난 뒤에 장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음 차례인 한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진행자가 당황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자막을 달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출입구를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뭔가 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진행자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불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난처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차 이제 출입구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그냥 PT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오프닝 영상이 상영이 됐고, 그리고 진행자가 손을 저으면서 강행 의사까지도 밝히고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산 오프닝 그 영상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라는 게 지금 저 영상들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가짜뉴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선동에 불과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PT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장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해 있는 상태였던 것이고, 그리고 원래 병재국 PT에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례가 있던 거를 지킨 거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런 거겠죠. 일반적으로 사우디 쪽에서 PT를 하고 있는데 상대 경쟁국인 그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 현장에 앉아가지고 그 PT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좀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쟁국 PT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관례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사장에 미리 몇 시간 전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 행사장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사우디 발표가 마친 직후에 사회자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당황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대표단 발표에 앞서 기술적인 조정을 위해 몇 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막 관계자들이 막 당황을 했다, 사회자가 지금 막 당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지금 자막을 달아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1분가량 그게 이제 상영이 됐던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 BI 측 사회자랑 관계자들이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직 시작해서는 않는다라는 사인을 보냈던 거예요. 강행을 해라 라고 사인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틀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양해를 부탁드린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제가 신호를 주기 전에 영상이 시작이 되어 버렸다. 지금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 이렇게 장내 방송까지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뭐 행사를 위해서 강행으로 그냥 뭐 상영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게 지금 뭐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저기 지금 막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니까 당연히 저걸로 끝날 일이 없겠죠. 그 뒤에는 또 어떤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냐. 빈살만은 벤츠를 탔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총리는 마세라티를 탔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프랑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싸구려 차로 홀대를 시켰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탈리아 총리는 마세라티를 탔고 빈살만 같은 경우는 벤츠를 탔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르노의 차를 탔다라는 것이죠. 르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르노 삼성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은 분리가 돼가지고 사실상 르노 삼성은 이제 없어졌고 프랑스의 르노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르노 상대적으로 저가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의존용으로 내줬으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프랑스가 지금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스페인 국왕 필리페 6세 또한 마찬가지로 르노 차량을 타고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당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 그때 같은 경우도 취임식에 뭐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까? 르노 차량을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각을 했다라는 등, 그리고 이제 뭐 의전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외교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저쪽 인간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구나. 그 어떤 정확한 약점이 찔렸기 때문에 저렇게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의전을 어떤 식으로 뭐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릴 때도 저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혼밥을 비판하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막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막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한테 리짜이밍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를 하는 것처럼 문재인이나 이재명 친문 쪽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다? 외교적으로 아마추어였다라는 거, 진짜 중국에서 혼밥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저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러워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부러워가지고
사실 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김정숙 뭐 여사도 아니지 이제는 김정숙을 봐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그런 어떤 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느껴지니까 그게 또 막 부러워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러워서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 사람들의 가짜 뉴스에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잘났기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